당장 저번 달에도 저희 기사님이 저희 조합원이 그 철판에 이제 유지가 흘러가지고 기름 게 뜨거운 기름인 거죠. 그거를 이제 빵을 빼다가 그 기름이 손으로 타고 흐른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연락해서 내가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인력을 구해줄 상황도 안 되고 당장 병원 가 이렇게 지시할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어떡해요 하니까 근데 그분도 아 사람 못 구해주는구나 해서 아 그럼 제가 빨리 하고 병원 가볼게요라고 한 다음에 그 화상을 입으면 되게 엄청 화끈거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븐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 갔다 와서 오후 일까지 한 다음에 퇴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산재도 신청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산재를 신청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대체 인원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막 또 코로나가 점점 조금 더 심해지면서 막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또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아 어차피 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냥 내가 참고 일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출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코로나19 때,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에도 계속 그 기사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니까 매장은 365일 문을 열어야 되고 기사는 계속 확진으로 점점 빠지고 하는데도 이걸 인력을 메꿔 넣으려고 거의 다 휴무를 다 잘라가면서 그리고 휴무가 자르는 것도 잘리는 건데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언제 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진자 발생하고 어떻게든 밀어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코로나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검사를 받아보겠다 해도 그 코로나 그거 어차피 감기인데 뭐 왜 검사를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한다든지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연락을 받아서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나 코로나인 것 같다. 지금 바로 검사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그러면 그 파리바게트 사장님 점주한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고 일단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검사 받으러 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파리바게트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더 예민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 부족 때문에 대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몸이 너무 몸에 열이 나고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계속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알려달라. 음성이다. 음성이면 너 출근해야 된다. 코로나 걸린 거 아니면 무조건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나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어요. 라고 이제 노조에도 뭐 연락하고 해서 응급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급성 신우염이었던 거죠. 근데 회사에서도 계속 코로나 양성이 아니면 출근해야 된다고 반복하다가 이제 신우염이라서 출근 못 한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 내일은 출근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기사님이 나 뭐 일 못하겠어서 연차로 좀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연차 승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은 결국 회사에 이제 정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엔 퇴사를 하시게 되셨죠. 그 회사 구조가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는 따로 있고 그 가맹점포로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다 보니까 제가 저 한 사람의 문제로 점포에 이제 점포를 빠지게 돼 버리면 그날 그 점포의 장사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맹점주가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암묵적으로 장사를 망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가 아는 기사님은 근무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이 빵이 뭐라고 대체 인력이 올 때까지 또 그 현장에 대기하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데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회사에다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은 가맹점포들도 좀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지 않냐. 아니 대형마트도 한 달에 2번 정도를 쉬는데 솔직히 파리바게트가 무슨 국가 기관 산업도 아니고 이 막 그 코로나 그 난리 속에서도 어떻게든 장사를 이어나가려고 사람들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쉬어도 인력난이 해결될 텐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있는 법을 좀 지켜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조 설립 전에는 산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산재는 그냥 어떤 단어, 그냥 존재하는 단어이지 저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좀 산재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빵 기사가 전국에 5,000명이 넘는데 그 노조 설립 전에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산재가 단 3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도 다치고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산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 중에 어떤 한 분도 그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 터널 증후군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빵을 많이 이제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게 고질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손목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당장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음 달부터 쉴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쉴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이제 쉬게 되면 그것도 본인 휴무로 쉬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도 본인 돈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그것도 재활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출근해라.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 설립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 이제 산재 진행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손목이 아파요, 뭐 허리가 아파요, 뭐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거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제 계속 안내를 하고 산재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프다고 연락이 올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못 쉰다라고 피드백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본인이 직접 회사를 상대하지 말고 노조로 연락을 해라. 노조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분의 휴무를 당장 아프니까 당장 쉬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그 아픈 사람이 그 관리자랑 또 본인의 바로 윗사람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암만 내 아픈 걸 증명하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노동조합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 왜 일 시키냐? 그러면은 즉시 이제 인력을 빼는 거예요. 인력을 어떻게든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되는데 왜 안 하는가? 저희는 또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